조계종 전 총무원장 인곡당 법장대종사의 보살행을 조명하는 학술대회가 열렸습니다. 올해 안에 행장직도 나올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 캠프가 조계종 중앙종회를 찾아 김 후보의 종교 편향 발언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은 분명한 유감의 뜻이 담긴 공개 사과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4월 12일 시작해 매주 법회를 열어온 강화도 보문사 수륙용왕대제가 조계종 총무부장 성화 스님의 법문을 끝으로 회항했습니다. 설악당 무산대종사의 화합과 상생정신을 기리는 설악 무산문화축전이 속초시 청초호 엑스포 광장에서 화려한 막을 올렸습니다. BBS가 만난 사람은 종교인구 감소 속에서도 역동적인 성장세를 띠고 있는 포항 해원사의 회주 법광 스님을 초대해 그 비결을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4일 토요일 BBS 뉴스입니다. 조계종 전 총무원장 인곡당 법장대종사의 열반 20주기를 기념하는 학술대회가 열렸습니다. 법장대종사 기념사업회는 평생 자리이타의 보살행을 실천하며 불교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강조했던 스님을 기려 행장직 겸 회고록을 편찬해 선양 사업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정민지 기자입니다. 스님은 평소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한텐 바람이 하나 있지. 그거는 입도 없고 밑도 없지. 담아도 넘치지 않아. 주어도 줄질 않는다. 이렇게. 주어도 비워지지 않는 바랑. 인곡당 법장 대종사의 삶과 가르침을 조명하는 학술대회가 열반 20주기를 맞아 열렸습니다. 제31대 조계종 총무원장을 역임한 법장 스님은 불교의 현대화와 대중화에 앞장서며 생명 나눔 활동과 대사회적 행보로 불교의 위상을 높인 실천적 수행자였습니다. 불교는 정치적이지 말아야 된다는 풍조가 있었는데 불교가 발전하려면 정치와 호흡을 같이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정치인들과 교류도 많이 하셨고 중생이 아픈 곳이면 다 찾아다니면서 보살펴주는 그런 역할도 하셨습니다. 스님의 가르침은 오늘날 우리 불교계와 사회 전반에 깊은 영향을 주어 현대사에 많은 고통과 갈등을 치유하는 지혜의 등불이 되고 있습니다. 학술대회는 크게 4개 주제로 법장 대종사의 보살행 실천의 삶과 덕숭 총림의 법맥과 가풍을 이은 스님의 가르침, 적극적인 사회활동과 종단 활동을 짚어봤습니다. 종단을 이끌어 나가시면서도 주변을 항상 살피시며 끊임없이 베푸셨던 어른입니다. 나보다 먼저 남을 생각하고 이웃과 사회를 돌아보라는 대종사의 말씀은 동체 대비를 구현하고자 한 간절한 원력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기조연설을 맡은 현고 스님은 20년 전 총무부장으로 보좌한 경험을 토대로 불교 전통을 문화 산업으로 만들어낸 법장 스님의 해안을 전했습니다. 역사문화 자원이 관람료 수입원에 머무는 것에 아쉬움을 느끼고 이를 넘어선 활용 가치가 있다는 생각, 즉 역사문화 자원이 지닌 높은 자원성을 재발견하는 것이다. 자신의 바랑에 중생의 고통을 담고자 했던 법장 스님은 1994년 불교계 장기기증 운동을 처음 시작해 2005년 열반 후 자신의 법구까지 기증한 무소유의 삶을 살았습니다. 또한 한국 선불교 중흥 도량인 덕숭 총림의 세계 일화라는 가풍을 아낌없이 나누고 베푸는 바랑, 세계 일랑으로 계승했습니다. 법장 스님은 장기기증 운동이야말로 동체 대비의 정신을 가장 명확하게 구현하는 길이라고 보았습니다. 이는 시대가 요구하는 상황이라며 생명공양운동은 불살생계에서 시작, 각박한 현실 속에서 보살정신을 구현하는 수행실천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기념사업회는 학술대회를 시작으로 오는 9월 대종사의 삶과 사상을 정리한 행장집 봉정을 통해 법장 대종사의 선양사업을 이어가게 됩니다. BBS 뉴스 정민지입니다. 기독교 편향 발언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측이 조계종 중앙종회를 찾아 해당 발언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김 후보 비서실장인 김재원 전 의원은 올해 조계종 불자대상을 받은 국민의힘 정병국 선대위 불교본부장과 함께 어제 조계종 중앙종회 의장실을 찾아 중앙종회 의장 주경 스님을 예방해 김 후보가 다른 종교를 배척하기 위한 의미가 전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일종의 기독교 단체에게 좀 덕담도 해주시고 본인은 또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각별한 학습이 있어서 불교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편향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든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조금 과하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이에 종회의장 주경 스님은 해명이 아니라 분명한 유감과 공개적인 사과의 표현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국가를 이끌어가는 그 거대 정당에서 또 정당의 대표로서 대통령 후보가 된 분이 이렇게 언행을 한다는 것 자체는 불교 보좌진에서 불교계의 정서나 우리 종단의 어떤 요구 흐름들을 전달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후보가 경청하지 않은 거 아니냐. 또 우리 불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공개적인 그런 표명이 있어줘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앞서 김 후보는 지난 19일 한국기독교회관에서 열린 행사에서 공산대륙의 끄트머리에서 자유의 대한민국을 세우게 된 것은 바로 이승만 대통령과 기독교의 영향이 가장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종교 편향 논란이 일었습니다. 조계종 중앙종회 재정분과위원회가 정식 감사를 거부해 호법부에 이첩된 동아사에 대해 호법부 조사가 조속히 이루어지길 촉구했습니다. 재정분과위는 어제 회의에서 최근 총림이 해제된 동아사가 여러 이유로 정식 감사를 거부했다며 향후 대응을 논의했습니다. 앞서 총무원은 지난달 14일 중앙종회 요청에 따라 동아사의 감사팀을 파견했지만 자료 준비 부족과 행사를 이유로 감사가 불발됐고 일주일 뒤 2차 감사 시도도 사실상 동아사의 거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분과위원 스님들은 회계 부조리는 총림 해제 이전부터 제기된 문제인데 동아사에서 이를 핑계로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며 현 집행부가 제대로 조사를 해주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의 법문 등으로 49일간 이어졌던 강화 보문사 용왕대제가 총무부장 성화 스님의 법문을 끝으로 회양했습니다. 성화 스님은 돈과 명예는 복이자 화이기도 하다며 최고 명예인 대통령도 초심을 지키고 국민 행복을 발언할 때 복이 될 수 있다고 설했습니다. 홍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해 바다가 한눈에 들어오는 한국 불교 3대 관음성지 강화 보문사. 지난달 5일 입제를 해 49일 동안 펼쳐졌던 용왕대제가 선망부모와 일체의 고운을 천도하는 범패와 방생의식으로 여법하게 회양됐습니다. 이에 앞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지난달 12일 초제 법문으로 불자들의 마음을 밝히며 기도와 보시를 통한 복덕을 강조했고 중생이 갈 수 있는 가장 높은 데가 수미산 꼭대기예요. 수미산 꼭대기 그 넘어서는 허공이잖아. 더 이상 발로 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복을 열심히 잘 지으면 복덕을 많이 지으면 이제 도리천까지는 갈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동국대 이사장 동간 스님은 3제 법사로 나서 수처작주, 입처계진 화도와 함께 용왕대제의 의미를 전했습니다. 자연에 순응하고 자연의 마음을 감동하고 마음을 가지라 하는 뜻으로 또 생명을 존중하는 용왕님이기 때문에 용왕님의 여러분 천도제를 부모님 천도제를 지내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용왕대제 회양일에 법단에 오른 조계종 총무부장 성화 스님은 돈과 명예는 복이기도 하지만 화가 될 수도 있다고 설했습니다. 그러면서 최상의 명예인 대통령도 초심을 지키고 국민 전체의 행복을 발언할 때 부처님의 지혜가 깃든 복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명예 중에 최상의 명예도 자기가 어떤 마음으로 그 대통령이 되겠다는 생각이 잘 실현됐으면 그 끝나고 나서 존경받는 국가 지도자로 남았을 텐데 처음 초심을 잃었거나 아니면
국민 전체의 행복보다는 개인의 행복을 발언한 결과가 49일 동안 용왕대제를 이끈 보문사 주지 선조 스님은 나라 안팎의 어수선함 속에서도 오직 국가 안정과 국민 평안을 위해 불자들과 함께 기도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보문사는 해마다 용의 날 기도 입제를 해서 49일 동안 용의 날에 해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지금 굉장히 어수선하고 나라가 너무 힘듭니다. 지금 경제도 힘들고 몸도 마음도 힘들기 때문에 우리 보문사 이 기도를 통해서 용왕대제 기도를 통해서 또 나라가 안정이 돼야 되고 또 국민들이 편안해야 안 되겠습니까? 대선을 앞두고 회항된 용왕대제는 부처님의 지혜를 되돌아보며 국태민안을 발언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강화 보문사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설악당 무산대종사의 화합과 상생정신이 전국적인 축제로 구현됐습니다. 올해 3회째를 맞은 2025 설악 무산문화축전이 속초시 엑스포 광장에서 열린 가운데 어린이와 청소년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25일까지 사흘간 이어집니다. 최승환 기자가 전합니다. 설악무산 문화축전은 청소년 문화축전과 대동제, 음식문화 페스티벌, 축하 공연, 체험 프로그램 등 다양한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종합문화 행사로 구성됐습니다. 첫날인 어제 전국 어린이 합창대회를 시작으로 27개의 먹거리 부스가 함께한 설악 음식문화 페스티벌이 흥을 돋우고 맛을 사로잡았습니다. 밴드 크라잉넛의 개막 축하 공연도 관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폐막일인 내일은 댄스 크루 훅과 DJ로 활동 중인 유진 스님이 무대에 올라 축제 분위기를 절정으로 끌어올릴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50여 개의 체험 부스와 프리마켓이 운영돼 어린이와 청소년을 비롯한 관람객들의 높은 참여와 만족을 이끌어냈습니다. 속초 요새 정말 많이 뜨고 있습니다. 우리 무산 축전도 전 세계도 없는 이런 아주 멋진 축제를 우리 대한민국의 대표 축제로 만들어가고 있고요. 무산 큰 스님의 어를 우리가 잘 받들고 우리 지역의 속초가 더 큰 또 더 지속 가능한 도시로 갈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특히 전국 청소년 100일장과 어린이 사생대회, 댄스 페스티벌, 장기자랑 등 총 5개 부분의 전국 규모 경연이 진행돼 꿈나무들이 마음껏 재능을 뽐내는 무대가 됐습니다. 청소년들에게 아주 지대한 관심을 보여주셨고 또 문화예술 발전에도 굉장히 큰 관심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예술 축전을 기획하게 됐습니다. 가장 인기를 모은 전국 청소년 스트리트 댄스 페스티벌은 참가자들을 비롯해 관람객에게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문화 발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전국 어린이 합창대회로 막이 오른 축제는 첫날부터 많은 시민들의 참여와 관심으로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속초시 대표 문화축제로서의 자긍심을 높였습니다. BBS 뉴스 최승환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종교를 가진 인구는 갈수록 줄고 있습니다. 하지만 포항 해원사는 젊은 불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오히려 신도가 늘고 있어 주목받고 있는데요. 가족불교라는 원칙 아래 예술단과 수련법회 등으로 세대 간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는 게 비결이라고 합니다. 포항 해원사 회주 법광 스님을 만나봤습니다. 네, 포항 해원사 회주 법광 스님 나오셨습니다. 스님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예, 포항에서 이렇게 먼 길 와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스님. 아유, 제가 먼저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불교방송 애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예, 반갑습니다. 방금 우리 사장님한테 소개를 받은 포항 칠보산 해원사 회주 법광이라고 합니다. 칠보산 해원사는 미륵부처님의 그 진리를 수봉하고 그 실천행을 하는 대한불교 용화미륵 선불의 총본산의 역할을 하는
사찰입니다. 스님께서 이제 용화미륵선불회 2대 회종으로 계시고 그에 앞서서 공령대종사께서 종단을 창건하셨잖아요. 맞습니다. 예. 스님의 은사이기도 하신 공령대종사는 어떤 분이셨습니까? 저희 은사 스님께서는 특히나 이제 사회적으로 소외를 많이 받고 또 정신질환을 겪는다든지 불치병을 앓는다지 하는 그런 분들을 너무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분들을 위해 가지고 그 복지재단을 설립하셔가지고 요양원을 설립하셨습니다. 요양원을 설립하셔서 근 40년 가까이 그 요양원을 운영하시면서 그러한 긍휼한 분들을 직접적으로 당신이 직접적으로 케어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은사 스님의 뜻을 이어서 지금도 시민들과 소통을 하고 또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이 자비를 실천하는 활동들을 계속 이어오고 계신 거죠. 예. 예.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으세요? 돌아보면은 참으로 법적인 근거가 약해서 이 복지 사각지대에 계신 놓이신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렇죠. 정말 많더라고요. 예. 그때마다 이제 지원할 방법을 모색을 하게 됐고 또 하나는 이제 다문화 가정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서 그 2세들이 어떤 편협함과 편견 속에서 사회적인 부분에 불필요한 요소를 만드는 것을 일찍 어릴 때부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영향을 받지 않도록 이렇게 많이 제가 좀 찾아다니면서 활동을 좀 하고 있습니다. 또 스님께서는 문화활동을 통한 포교에도 적극 나서고 있으시잖아요. 예술단을 여러 개 운영을 하고 있으세요? 저희 그 회원사회는 예. 그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 예. 단체가 있는데 그 첫 번째 이제 지단은 합창단. 합창단. 그다음 제 여여 문화예술단. 예. 그리고 성가람 국악단.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우리 하와 봉사단. 이라고 해서 이제 이 네 개 단체를 예술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갖고 이제 활동하도록 자리를 만들어 줍니다. 만들어 주는데 젊은 층들을 유입시키고 젊은 층들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정화시킬 수 있게 하는 모임의 장소를 만들어 주는 그런 부분이 뭐가 있겠노라는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던 차에 어느 날 제가 국악 방송을 이렇게 한번 듣는데 이게 뭔가 이 곡이 뭔가 싶어서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그 국악의 그 상영산이라는 공명을 갖고 있더라고요. 상영산. 상영산은 원래 부처님께서 영산회상 세계에서 불법을 설파하시는 그 장면을 너무 거룩하고 숭고해서 그걸 찬탄하는 의미에서 이 곡을 만들었다더라고요. 아, 이게 내가 원하는 젊은 층들을 유입시켜서 조금 더 진중한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도 만들어주고 순수 종교에 대한 부분 이외의 마음으로도 모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지금 이제 11년째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굉장히 잘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스님께서 젊은 포교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이 고민 끝에 나온 어떤 결정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이 지금 우리 불교계가 갖는 어떤 젊은 포교 이게 숙제지 않습니까? 숙제죠. 어떻게 변화를 해야 될 것인가? 좀 스님께서는 또 남달리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예. 고민을 참 많이 했죠. 예. 성가람 국악단을 창단해서 이제 운영하는 것처럼 청소년들을 위한 그 정기적인 법회를 여는데 정기적인 법회는 이제 순수 청소년들만 위한 정기 법회 해서 그것도 자주가 아니고 그 하절기, 동절기 이 두 차를 해서 이제 운영을 2박 3일 그것도
2박 3일 정도의 그 수련 법회를 합니다. 네. 수련 법회를 하는데 이 가족 불교가 근간이 돼서 생활 불교로 발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이 가족 불교를 만드는 과정 속에서 약간 좀 과잉적인 부분이 발생이 돼. 부모님은 이 자식들한테 이 어떤 욕심도 있고 바램도 강하다 보니까 함께 절에 가기를 희망하고 네. 자식들은 종교는 자유인데 선택은 자유인데 부모로서 강요는 못하는 거 아니냐라는 또 그런 현대적인 개인 사상에 맞춘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런 데서 오는 괴리가 생겨서 이 종교가 오히려 복을 버는 것보다는 고를 만드는 하나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교류를 통해서 하자라고. 예. 그러면 이제 고3 학생이 대학교 2학년 형한테 종교를 떠난 다른 이야기도 많이 이 부모와 형제하고도 이야기 못했던 것들이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그러한 기회를 통해서 공감대가 형성되니까 자신의 그 형들을 보고 그 동생들을 보려고 자녀가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 그런 걸 보면서 아, 이 수련 법회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네. 그렇게 해서 이제 청소년 하계 수련 법회, 동계 수련 법회를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느덧 인터뷰 마무리를 해야 되는 시간이 됐습니다. 스님 끝으로 1분 법문이라고 해야 될까요? 스님께서 우리 청취자분들께, 정자분들께 하시고 싶은 이야기 한 말씀 해주시죠. 내 마음속에 있는 악한 마음이든 내 주변에 나를 하여금 악하게 만드는 그런 환경이 있든 간에 거기에 지지 말고 내 마음속부터 시작해서 생겨나는 그 악들을 다 누르고 선을 행하는 예. 선업을 닦는 그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고 공부를 마음을 다지다 보면 스스로 악업에 물들지 않고 인과의 법칙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있도록 스스로 정화시킬 수 있는 힘이 생긴다. 네. 이게 시제 불교, 이게 불교다. 우리 오늘 BBS 시청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 네. 이 제약막작 중선봉의 자전기 시제 불교 이 네 개의 개도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고 인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음에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스님 오늘 이렇게 먼 걸음 와주셨고 또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스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용화미륵 선불의 총본사님 포항 희원사 휘주 법광스님 만났습니다. (5월 24일) 토요일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